안녕하세요. 진로학습 심리마스터 이선생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 오히려 청소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성적 낮은 우리 아이가 세상 마음 편할 줄 아셨다면 부모님들의 큰 오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것이 어떻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지, 그 과정과 원인,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성적이 낮으면 단순히 게으르다,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학습의 실패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성적이 곧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 낮고 학습 부진이 지속되면 아이들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청소년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습 부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 반복되는 실패 경험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사라지게 되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자존감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기 효능감의 저하가 뒤따릅니다. 자기 효능감이 감소할수록 우울 증상은 점차 증가하고, 자기 효능감이 매우 낮을 경우에 우울 증상이 있을 위험도가 19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학업 포기, 비행, 자살, 도박, 반사회적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도 청소년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의 학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긴장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합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춘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 우울 증상이 가면에 가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인 우울증과 달리 청소년 우울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짜증, 분노, 반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 복통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됩니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무기력감과 흥미 상실이 지속됩니다. 이런 변화는 사춘기 감정 기복이나 일시적인 반항으로 오해받기 쉽고, 실제로 부모나 교사도 우울증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평소 밝고 활발하던 학생이 갑자기 스터디 카페나 학교에 가는 걸 귀찮아하고 집에만 있으려 하며 생활 패턴이 무너집니다. 또한 공부에 대한 흥미는 물론 친구와의 만남, 취미 활동 등에도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한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자신감이 바닥났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는 바보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기 비하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은 채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 태도 때문에 자주 선생님께 지적받았고 아예 학교에 가지 않은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풀배터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학생과 부모님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추천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심리검사 결과를 보시곤 결국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청소년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동시에 저와의 인지행동 심리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현재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서 이제는 우울증 약을 단약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우울증과 사춘기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 즉 흥미의 상실, 우울, 생활 패턴 붕괴, 과다수면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상적으로도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할 때 회복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부작용이나 내성의 위험이 크게 낮아졌고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통해 잘못된 신념 체계를 교정하면 치료 효과는 매우 높아집니다. 셋째, 자존감 회복과 성취 경험이 핵심입니다. 공부에서 성취감을 느껴보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선행을 당장 내려놓고 다가올 시험 하나만 집중해서 그 시험에서 성적을 올리는 경험을 꼭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취감을 느껴서 공부하는 맛을 알게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에 가능성이 없다면 공부 이외의 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는 것이니까요. 공부 꼴등도 일머리만 좋으면 기술 가지고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면서 청소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리고 꾸준한 지원이 청소년의 학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학습 심리마스터 이선생은 여러분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